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이론 시리즈 세 번째로 나도 함수를 잘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수 어려워하시죠?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수식과 그에 따른 그래프들, 아주 머리가 아픈 어려운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이론들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 복잡하게 보이면서 계속해서 발전 형태로 나오는 함수 이론들이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의 반복에 의한 확장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저에게 함수 파트는 어렵기보단 비교적 쉽고 재미있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함수가 어렵지 않고 재밌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란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영어의 함수 표현, 펑션은 기능을 뜻하며 반면 한자 함수의 함자는 그러한 기능을 담은 박스, 궤를 뜻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갖가지 편리한 기능을 하는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려면 누군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아야 합니다. 바로 함수란 그러한 기능들을 문자 변수인 대수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겠죠? 사용된 용어 정리를 하면 영어의 펑션은 관계적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고 한자와 함수는 함수값 fx에 초점을 맞춰 결과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 기호 f는 바로 영어 펑션의 첫 글자 f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1대1인지 1대4인지 등 관련 형태를 이어서 구분할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관계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상화 수학책의 함수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 주어진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은 각 내용을 형상화하여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지도상에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여 구체화된 식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식을 그래프로 형상화하여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공통 판넬을 위해서 같이 표현되어 서로 연관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면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각각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서로 몇 점에서 만나는지 등등에 대한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함수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형상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해당 함수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공통해가 있다는 말을 뜻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함수식, 나아가 관계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따로따로 외워야 할까요? 그럼 배우지 않은 관계식에 대한 그래프는 그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주어진 식은 이해하더라도 그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의 관계식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1번, 2번, 4번은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머지는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못 그리겠냐고 물어보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이미 함수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1차적으로 주어진 식에 대해 이미 배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서 또는 기억나지 않아서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보죠. 각각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9개씩 찾아 손쌍으로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찾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번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점들을, 6번 함수에 대해서도 9개의 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찾아낸 이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해보라고 합니다. 3번 관계식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위에 9개의 점들을 좌표상에 찍어봄으로써 그래프의 개략적인 윤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래프의 모양이 예상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전체 형태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나타난 모습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x구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2 사이의 점들을 몇 개 더 찍어봄으로써 우측 그림과 같이 그래프 형태를 보다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개의 점을 추가해보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25 그리고 2분의 3, 8분의 5. 물론 더 많이 찍을수록 그래프 형태는 점점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아직 배우지 않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네 하고 느끼셨길 바랍니다. 팁을 좀 더 알아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점을 찍으려면 정의역 기준으로 양 경계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 전체 그래프의 방향을 정하고 우선 0, 1, 마이너스 1과 같이 함수값을 계산하기 쉬운 x값들을 대상으로 점들을 찍은 후 전체 그래프 형태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형태가 의심스러운 구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점들을 찍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6번 관계식 y equal 1 플러스 x제곱분의 2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찾아낸 이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전체 그래프의 모양이 예상되시나요? 이번에는 추가적인 점을 찍어보지 않더라도 좌측 그림처럼 그래프 형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그림은 실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프는 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찾아낸다면 그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함으로써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별도로 배우지 않더라도 모든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한 위치를 갖게 합니다. 물론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면 직선의 결정 요소는 서로 다른 두 점이므로 여러 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단지 두 개의 점만을 찾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직선을 완성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을 나타내고 대칭축을 가진 폼선의 결정 요소는 서로 다른 세 점이면 충분하므로 여러 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단지 세 개의 점만을 찾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포물선을 완성하면 될 것입니다. 무언가의 정의란 하는 일과는 별개의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 하는 일 자체를 요약해서 잘 표현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그래프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는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좌표상에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의 정의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기반하여 우리가 특정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한다는 것은 각각의 격용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일일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점들을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론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봅시다. 지금까지 식이 주어진 경우에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순방향에서의 이론의 이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역방향에서의 이론의 이해를 추가해 봅시다. 즉, 역으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 어떻게 해당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역방향에서의 이해, 즉 주어진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경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좌측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함수식 fx를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1차 함수 y=ax 플러스 b가 직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이 함수식 y=fx란 이 그래프상의 임의의 점 xy에 대하여 xy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이루는 점들을 살펴보면 1은 2로, 2는 4로, 3은 6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의 기능은 2배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점 a가 들어오면 이 함수는 2a로 변환시킬 것입니다. 즉, 임의점 ab에 대하여 b는 equal 2a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ab는 기준축으로서 xy축을 사용하여 특정된 점이므로 b equal 2a의 관계는 일반적인 함수식 표현인 fx equal e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관계식은 y equal ex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점들은 연관된 관계식을 유추하기 쉬운 형태라 알려진 점들로부터 일반적인 관계식을 도출하는 것이 쉬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관계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주어진 그래프가 가지는 기하학적, 형태적 특징을 문제풀이를 위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그래프는 직선을 나타내므로 직선에 해당하는 1차 함수식을 이용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1차 함수식 y equal ax 플러스 b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두 점을 좌표값을 대입함으로써 a, b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1차 함수의 풀이 방법을 외워서 해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결과만 같을 뿐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의 확장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좌측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함수식의 fx를 알아봅시다. 이 함수식 y = fx란 이 그래프 상의 이미지점 xy에 대하여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이루는 점들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은 0으로, 0은 마이너스 3으로, 1은 4로, 2는 마이너스 2로, 3은 0으로 각각 변환되는데 이 정보들만을 가지고는 이 함수의 기능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임의의 값 a에 대하여 그 변환값 fa가 어떤 값이 될지 가설조차 세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래프의 형태적 특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x는 equal 2를 대칭축으로 하는 폼선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2차 함수임을 알고 있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y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포물선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원리인 포물선은 초점과 중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다 를 이용한다면 위의 2차 함수조차도 자연스럽게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차 함수식 y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세 점의 좌표값만을 대입함으로써 ABC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결국은 단순히 2차 함수의 풀이 방법을 외워서 해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접근한다면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 제목 그대로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좌측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경우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함수식 fx, y를 알아봅시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하나의 x값에 대해 두 개의 y값이 대응하므로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의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식 y equal fx는 y-gx equal 0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y-gx equal 0는 fx, y equal 0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럴 경우 fx, y equal 0는 정의역이 2차원 평면상의 점 xy인 상수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수식 fx, y를 찾는 과정은 이 그래프상의 임의의 점 xy에 대하여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이루는 점들을 대상으로 이 함수의 기능을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래프의 형태적 특징과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을 구성하는 원리는 균점인 원점 00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곳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상의 이미지점 AB에 대하여 그 구성 원리를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반지름이 2인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4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AB는 균축으로서 XY축을 사용하여 추정된 점이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4의 관계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원의 반정식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프의 관계식을 찾는 과정은 간단히 생각하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이 그래프상의 이미지점 xy에 대하여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구성하는 이미지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성질.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다. 따라서 지름현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직각을 이룬다. 그리고 직각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내용을 같이 적용하여 관계식을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2제로와 2제로를 지름의 양 끝으로 잡고 원위의 이미지점 AB에 대해 원주각이 직각을 이루는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이용하여 a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2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원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어진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는 작업은 그래프가 가지는 형태적 특징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원리 또는 이미지점에 적용되는 성질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셨나요? 이제 어떤 관계식이 주어지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 사실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 아주 큰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함수를 배우실 때 이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해당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점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 그리기가 체득되어 자연스러워진다면 이론학습 및 문제풀이 학습을 위한 포스트 사고과정의 전개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를 장착한 것이 될 터이니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때 훨씬 수월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그래프의 변형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인 내용은 형상화 수학 부록편에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튜브 형상화 수학 채널에도 몇 개는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재특화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용모였습니다.